이창훈, 장수원, 김민종, 이병헌, 비, 현빈, 조인성, 강동원, 유아인, 송중기, 박보검. 이 남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송혜교와 열애설이 터졌던 남자 연예인들입니다. 세계적 스타일 일간지 우먼스웨어 데일리는 송혜교가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중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일명 팬디피드 가치가 47만 7,900달러, 한화로 5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송혜교는 지난 2월부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팬디의 아시아 앰베서더로 활동 중인데 이혼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순풍 산부인과에서는 당시 고3이었던 송혜교가 30살이었던 이창훈과 스캔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 가을 동화에서는 송승헌과 다음해 수호천사에서는 김민종, 풀하우스에서는 비와 스캔들이 났으며 2014년에 영화로 호흡을 맞춘 강동원과도 스캔들이 났었는데 드라마 올인의 이병헌, 그들이 사는 세상의 현빈과는 공개 연애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하여 송중기와 만나 최고의 화제작으로 불리며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고 연기 대상에서 대상, 베스트 커플상, 아시아 최고 커플상 등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아시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도 화제가 되었는데 송중기는 1985년생이고 송혜교는 1981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 결혼 당시 송중기 아버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아들 송중기가 결혼한다. 내가 고지식한 사람이라 송혜교가 나이가 많아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은가? 라고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은 1년 9개월 만에 이혼 소식이 충격이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에는 수많은 루머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송중기는 2019년 6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루머에 대해서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송혜교가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춘 12세 연하 박보검과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찌라시가 퍼지자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 불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렸으며 이혼 후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이혼 발표 8일 만에 승리호 촬영에 돌입을 하여 2021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송혜교가 이혼 후에 송중기 인스타를 염탐하다가 외국 팬에게 박제가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올린 사람이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를 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송혜교 공식 인스타가 뜬 것입니다. 송혜교 팬들은 말이 안 된다고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자 해외 팬은 직접 방문 기록을 영상까지 올려서 사실이라고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송혜교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헤어진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본다고 하면서 현빈을 저격했었는데 이와 상반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혜교는 만나는 동안은 그 사람에게 올인하고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만나는 동안 내 나름 잘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안 된 관계라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개 연애 이후 별별 기사에는 늘 좋은 선후배로 남겠다는 타이틀이 붙는다. 사실 남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에는 얼마나 쿨해야 좋은 선후배로 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사귀다 헤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거 아닌가. 서로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도 그게 예의인 것 같다.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면 옆집 김씨만도 못하잖아. 옆집 김씨는 와서 모시라도
박아주지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현빈과 헤어진 이후의 인터뷰여서 현빈을 저격한 발언이 아닌가 하고 현빈 팬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헤어진 뒤 다시 만난 사랑도 있는가? 라는 물음에 송혜교는 정말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헤어진 뒤 내가 먼저 연락해 다시 사귀자고 한 적도 많다고 할 정도라는 인터뷰를 남겨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빈은 싫지만 송중기와는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편 송혜교는 선을 확실히 긋는 성격인데 이는 류승범과의 일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승범은 키스신 장면을 앞두고 돌연 송혜교가 키스 거부를 했다고 해서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다며 너무 창피해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혜교가 키스신을 거부한 이유는 류승범에게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평소 불량배나 질 나쁜 캐릭터 연기에 정평이 나있던 류승범이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깔끔한 모습보다는 부줄근한 거짓골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류승범이 잘 씻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혜교가 키스를 거부한 이유 또한 류승범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낙 그런 편견을 많이 시달려 면역력이 생긴 그였지만 비즈니스로 만난 여배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첫인상 때문에 대본에 있는 키스신을 거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 서운함은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송혜교에게 가서 사실은 저 깨끗한 스타일이거든요 라고 말하며 애걸복걸한 뒤에야 가까스로 촬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에 왜 그녀는 송중기의 인스타 게시물을 염탐했을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